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G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총 배점이 35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기타 작업에 보게 되면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하고 세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1번 문제가 차트를 수정하는 그 문제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이제 매크로를 작성하는 그 문제고, 3번 문제가 이제 프로시저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세 문제를 같이 우리 엑셀을 통해서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차트를 수정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기타 작업 1번 시트에 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고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대요. 이 차트를 이제 수정해라. 그거죠. 그때 이제 차트는 반드시 문제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라. 신규로 작성하게 되면 이제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차트의 레이아웃을 레이아웃 3번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먼저 한번 선택을 해주면 맨 위에 우리 차트 도구라고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 디자인이요. 자, 요 디자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우리 맨 앞에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빠른 레이아웃이 있죠. 요 빠른 레이아웃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레이아웃 3번 그거 지정하래요. 해서 우리 레이아웃 3번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요거 이제 우리 레이아웃 3번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쭉 이렇게 이제 우리 차트의 모양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났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판매량이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지금 우리 차트를 봤을 때 여기에는 계열이 파란색 막대기가 판매 금액이라고 그렇게 써져 있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에는 판매 금액이라는 그 계열밖에 없는데 여기다 이제 판매량이라는 그 계열을 추가를 시키래요. 자, 일단 추가 먼저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의 차트를 선택하게 되면 그때 이 차트를 만들 때 지금처럼 이렇게 월이라는 이 데이터랑 판매 금액이라는 이 데이터 이 두 개의 데이터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시가 되죠. 그때 이제 우리 판매량이라는 거 지금 요만큼의 데이터죠. 요만큼의 데이터를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 C요. 컨트롤 C를 누르면 이제 우리 복사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한번 선택해주고 컨트롤 V를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판매량이라는 그 계열이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대요. 근데 판매량이 판매 금액에 비해서 워낙 수치가 작다 보니까 판매량이라는 그 계열이 막대기로는 이제 표시가 안 된 거죠. 그렇게 우리 판매량이라는 계열을 이제 추가를 시켰어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그 차트의 종류를 표시기 있는 것건 전형 그걸로 이제 변경을 하래요. 변경을 하고 나서 그거를 이제 보조축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매량이라는 그 계열에 대해서 할 건데 지금 판매량 계열을 우리가 이 막대기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판매 금액이라는 거 요거 이제 파란색 막대기 있죠.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 종류 변경하고 이렇게 이제 대여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각각의 계열들마다 우리가 차트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판매량이라는 그 계열에 대해서 할 거니까 판매량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표식 있는 것건 선정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표식 있는 것건 선정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고 그때 이 판매량이라는 계열은 보조축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보조축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판매량 계열이 표식 있는 건건 전용으로 변경이 됐고 그때 이제 우리 보조축도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제목은 우리 B의 1번 셀과 연결해서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세로축의 제목 그리고 보조 세로축의 제목은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를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를 봤을 때 차트의 제목이 없어요. 그리고 세로축이 됐든 보조 세로축이 됐든 전부 다 이제 제목이 없죠.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부산지점 판매 현황이라고 해서 차트의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우리 세로축은 우리 금액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보조축은 우리 개수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우리 제목을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차트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맨 위에 보게 되면 우리 차트 도구라고 있고 거기서 이제 디자인이요. 디자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맨 앞에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차트 요소 추가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죠. 클릭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차트의 제목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 제목 선택해주고 차트 위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차트의 제목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면서 차트의 제목이 지금 현재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B의 1번 셀이랑 연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 B의 1번 셀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부산지점 판매 현황하고 이 제목이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이 수식 입력줄에서 해줄 거예요. 해서 수식 입력줄을 한번 클릭을 해주면 안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그 상태에서 이제 는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B의 1번 셀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수식 입력줄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우리 B의 1번 셀에 들어있던 그 내용이 차트의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로축하고 보조 세로축 거기 이제 제목 좀 집어넣자고요.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 요소 추가로 들어간 다음에 축 제목을 넣어달라. 그때 이제 기본 세로축이요. 기본 세로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해 주면 축 제목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그때 이렇게 이제 축 제목이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에다가 우리가 이제 금액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 써주고 엔터요. 그러면 금액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조 세로축도 제목 좀 집어넣자고요. 그러면 또 똑같이 우리가 차트를 선택을 해주고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간 다음에 축 제목 이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 보조 세로다 해서 보조 세로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조 세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축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면서 요 축 제목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 있죠. 그때 또 똑같이 우리는 수식 입력줄에다가 써주면 돼요.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 가서 여기다 이제 개수 이렇게 이제 써주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개수다, 금액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 두 개 제목에 대해서 텍스트 방향을 우리가 이제 세로로 이제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요 금액이라고 여기 써져 있는 거 있죠? 요거 이제 지금처럼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이제 축 제목 서식 이쪽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축 제목 서식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축 제목 서식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 크기 및 속성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맞춤하고 이렇게 뜨고 거기서 이제 텍스트 방향을 우리가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텍스트 방향 요거를 이제 우리가 세로로 요거 수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요 창은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세로축도 우리가 제목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축 제목 서식이요. 요거 이제 찍은 다음에 또 똑같이 크기 및 속성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맞춤하고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서 또 텍스트 방향을 우리가 또 세로로 우리가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X 버튼 눌러서 이 축 제목 서식창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제목을 봤더니 지금처럼 차트의 제목은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이다 보조 세로축이다 해서 제목이 이렇게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보니까 판매 금액이라는 그 계열에서 라고 했습니다. 우리 판매 금액이라는 그 계열이 지금 우리 요 파란색 막대기를 보고 얘기하죠. 요런 이제 파란색 막대기들 중에서 가장 큰 값에 대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그림과 같이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가장 큰 값 그러면 지금 요 막대기를 보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요 막대기 우리 판매 금액 중에 2월의 그 막대기에 대해서 지금처럼 18,000 하고 이렇게 이제 값이 표시가 됐죠. 이렇게 이제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매 금액 중에서 2월 데이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하게 되면 모든 파란색 막대기가 다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 선택돼 있을 때 그때 이제 2월 막대기 요것만 한 번 더 클릭이요.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요 막대기 하나만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 레이블 추가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돼요. 클릭하게 되면 문제 그림처럼 18,000하고 요 위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4번 문제 끝났고요.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차트 영역에 도형 스타일을 색 윤곽선 파란 강조 1로 이제 설정을 하래요. 그리고 테두리 스타일은 우리 둥근 테두리 그걸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이제 우리가 차트 영역을 먼저 한번 선택해주고 우리가 차트 도구라는 이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서식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곳에 도형 스타일하고 이곳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자세히라는 거, 이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세히라는 거, 이 단추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스타일이 쭉쭉쭉 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색 윤곽선 파란 강조 1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자세히에 들어가서 요거 이제 찍어 보니까 색 윤곽선 파란 강조 5번이래요. 그러면 그 앞으로 쭉 가서 여기 갖다 대보니까 색 윤곽선 파란 강조 1 얘가 맞죠?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두리 스타일이요. 테두리 스타일을 이제 둥근 테두리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이제 차트 영역 서식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이 차트 영역 서식창에서 우리 테두리요. 테두리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한번 찍어주고 맨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면 둥근 모서리하고 이렇게 있죠. 요거 이제 한번 우리가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 차트 영역 서식창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X요. 이렇게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어요. 이렇게 좀 우리가 이제 차트를 다 작성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를 작성했을 때 우리 문제 그림이랑 내가 작성한 거, 내가 수정한 거랑 전부 다 이제 비교해 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차트의 제목도 비교해 줘야 되고요. 세로축이다, 보조 세로축이다 해서 이런 이제 제목들도 확인해 두고 이런 축들도 싹 다 이제 우리가 비교를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범례도 이제 확인해 주고요. 가로축도 이제 확인해 주고 그림 그려져 있는 이 영역도 싹 다 이제 확인해 주고 그리고 이런 이제 데이터 레이블 추가시킨 것도 확인하고 그때 이제 주 눈금선도 우리 들어가 있죠. 이런 준눈금선에 대해서 우리가 변경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확인을 싹 다 이제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했을 때 문제 그림이랑 내가 수정한 거랑 똑같으면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 봤더니 지금처럼 표 1이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 매크로를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D3에서 D의 14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우리 D의 3번이다 그러면 지금 등락률 요 첫 번째 이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D의 14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서식 적용 매크로 요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등락률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의 셀 값이 양수면 이제 빨간색으로 우리 소섬 이하 둘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기호를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만약에 이 셀 값이 이제 음수면 파란색으로 우리 소섬 이하 둘째 자리까지 먼저 표시를 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우리 이렇게 이제 기호가 표시가 되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등락률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가 만약에 0이다. 0일 경우에는 0.00 이렇게 이제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지정할 때 이게 이제 기본 형식이죠. 맨 앞에다가 우리가 양수일 때 어떻게 해달라 세미콜론 찍어주고 음수일 때 어떻게 해주세요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0일 때 어떻게 해달라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일 때 어떻게 해주세요 요게 이제 기본 형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상이 나온 거는 양수 음수 0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지금 요만큼만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요 매크로를 이제 만들 때 우리 개발 도구의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보게 되면 단추라는 게 있는데 이 단추를 동일한 시트 H2에서 H3번 그 영역에 이제 생성을 하래요. 그러면 H2번에서 H3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 이제 단추를 이제 생성을 하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서식 적용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단추를 이제 클릭을 하면 서식 적용이라는 이 매크로가 이제 실행되게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매크로 문제에서 지금처럼 단추가 됐든 도형이 됐든 이런 걸 집어넣어라. 그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단추가 됐든 도형이 됐든 이런 거를 먼저 집어넣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개발 도구로 이제 이동을 한 다음에 삽입이라는 이 메뉴 찾아가면 되죠. 해서 삽입이라는 이 메뉴 찾아가서 우리 양식 컨트롤의 첫 번째 아이콘이 우리 단추죠. 요 단추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그때 H2번 3번에다가 이 단추를 이제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H2번부터 시작해서 3번 이 영역에다가 이렇게 이제 단추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단추를 짜잔하고 만들었더니 지금처럼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뜨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매크로 이름 써주면 되는데 그때 서식 적용이라는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가 서식 적용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크로 이름 써주고 여기서 이제 기록 단추 요것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기록이요. 기록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이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는지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매크로가 켜지기 전에는 매크로 기록이다. 매크로 기록 아이콘이 이렇게 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확인을 땅 하고 누르면 매크로가 켜지고 켜졌을 때는 지금처럼 기록 중지다. 기록 중지 아이콘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럼 이제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만 딱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3번 셀을 먼저 땅 하고 찍어주고 뒤에 14번까지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범위 지정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할 거니까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할 거니까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형식에 지표준하고 써져 있는데 요거 이제 싹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이제 서식 코드를 쭉쭉쭉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양수일 때, 그 다음에 음수일 때, 0일 때 그 순서대로 써줄 건데 우리 양수일 때는 빨간색으로 그렇게 표시를 달래요. 그러면 색깔 이름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빨강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괄호를 묶어서 빨강이다. 이렇게 이제 색깔 이름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때 실제 데이터 값이 0일 때 0.00 이런 형식으로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0.00 이렇게 이제 써줄 겁니다. 해서 0.00이라고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요 기호를 이제 표시하래요. 그러면 저 기호를 그대로 표시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 화살표를 넣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미음하고 한자를 눌러보면 이렇게 이제 특수문자가 짜잔하고 나타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맨 밑에 있는 거 우리 보기 변경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알맞은 특수문자가 지금 이곳에 있죠. 위쪽으로 올라가는 요 화살표 이제 땅 하고 클릭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가로 닫고 그리고 쌍따옴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양수일 때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그 뒤에서 세미콜론 찍어주고 이제 음수일 때 써주면 되겠죠. 음수일 때는 이제 파란색으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일단 표시를 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 기호를 이제 표시하래요. 그러면 맨 앞에다가 이제 색깔 이름부터 써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대괄호 열어주고 여기다 이제 파랑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0.00 하고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미음하고 한자 버튼 누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특수문자 중에서 보기 변경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해주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 화살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화살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화살표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뒤에서 이제 가로 닫고 쌍따옴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음수일 때 끝났어요. 그럼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데이터 값이 0일 때 그때 이제 0.00 이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맨 뒤에 찾아가서 우리가 0.00 그거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0.00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쓸 거 다 썼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비어있는 셀 또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크로 기록 중지해 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 중지 시킬 때는 요 위에서 해도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서 해도 됩니다. 해서 위에서 할게요. 기록 중지요. 기록 중지까지 시키면 이제 매크로는 이제 다 작성 끝났고요.
이 단추에다가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또 입력해 줘야 되겠죠. 해서 이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으로 들어가 주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써져 있는 글씨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서식 적용이라고 이렇게 이제 텍스트를 써주면 되죠. 그리고 글씨 다 썼으면 또 비어있는 셀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도형의 텍스트까지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집어넣었죠. 그때 제가 지금 동그라미 1번 문제 풀 때 쓴 그 서식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해요. 해서 우리 요만큼이 이제 양수일 때, 그리고 요만큼이 이제 음수일 때, 그리고 요만큼이 이제 실제 값이 0일 때요. 만약에 양수일 때는 빨간색으로 0.00이라고 써서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리고 그 숫자를 표시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요 기호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이제 써준 거죠. 요 기호는 그대로 출력이 돼야 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써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수일 때 파란색으로 표시해 달라. 파란색으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표시를 하고 요 기호 그대로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요 기호를 쌍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서 써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값이 데이터 값이 0일 때는 뭐 색깔 이름도 없었고 특수문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0.00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D3에서 D14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이 영역이 우리가 방금 동그라미 1번 문제에서 우리가 서식을 적용했던 그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우리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적용하는 서식 해제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개발 도구에 삽입의 양식 컨트롤을 보게 되면 단추라는 게 있는데 그 단추를 동일한 시트 H4번에서 H5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H45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고 이 영역에다가 요 단추를 이제 생성한 다음에 그때 이제 텍스트를 서식 해제 요걸로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단추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서식 해제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단추를 먼저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 도구에 우리 삽입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해주고 양식 컨트롤 중에서 우리 첫 번째 아이콘 요 단추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H45번 그 영역에다가 마우스로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단추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추를 만들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서식 해제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가 서식 해제하고 우리가 직접 입력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름을 써주고 여기서 이제 기록 요것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기록이요. 기록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그때 이제 매크로의 이름이 맞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문서가 맞나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 이곳에 기록 중지 아래쪽도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죠. 그 얘기는 이제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럼 이제 문제만 딱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3번 셀을 땅 하고 찍어주고요. 아래쪽으로 쭉쭉쭉 드래그해서 뒤에 3번부터 뒤에 14번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리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눌러서 우리가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여기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이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적용해 주면 되겠죠. 해서 일반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원래대로 다시 되돌아갔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매크로 기록 중지 시키면 되겠죠. 해서 기록 중지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매크로는 끝났고요. 요 단추에다가 이제 또 텍스트를 입력해 줘야 되겠죠. 해서 단추 위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텍스트 편집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죠. 그리고 단추 2라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서식 해제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글씨 다 썼으면 비어있는 셀 또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단추에 이렇게 이제 텍스트가 전부 다 이제 입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2번까지 끝이요. 그럼 이제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 두 개 매크로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서식 적용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전부 다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셀 포인터가 어디 있든 상관없이 서식 해제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매크로 동그라미 1번, 2번 두 개를 다 만들고 확인까지 끝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매크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이제 작업을 수행하도록 우리 프로시저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1번 문제 보니까 송금이라는 단추가 있대요. 우리 송금의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우리 클릭을 했을 때, 그때 계좌 이체라는 이 폼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송금이라는 이 단추를 아무리 클릭을 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개발 도구로 먼저 찾아가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디자인 모드를 이렇게 이제 켜놓고 우리가 송금이라는 이 단추를 이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이 단추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죠. 그러면 그때 이 단추 위에서 마우스 갖다 놓고요.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CMD 송금 클릭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송금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걸 이제 이곳에다가 쭉쭉쭉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 폼의 이름이 계좌 이체니까 여기다 이제 계좌 이체라고 이렇게 써주고 점 찍어주고 뒤에다 이제 쇼하고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쇼라고만 써주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우리 엑셀로 이제 되돌아가자고요. 엑셀로 되돌아갈 때 요 엑셀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엑셀 아이콘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선택한 거 요거 이제 해제 먼저 해 주고요. 그리고 요 단추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면 되겠죠. 해서 송금이라는 이 단추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좌 이체하고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떴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그림과 같이 사용자 정의 폼, 우리 계좌 이체라는 이 폼이요. 자, 일단 송금이라는 이 단추부터 누를게요. 송금 단추를 눌렀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좌 이체라는 이 폼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이 폼에서 우리 송금자라는 게 있대요. 송금자가 지금 이곳에 우리 콤보 상자로 돼 있죠. 이 콤보 상자에서 우리 송금자 이곳에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쭉쭉쭉 써져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어떤 특정 송금자를 이제 선택을 한대요. 그러면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최도움 요걸 이제 선택을 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고 송금자를 이제 선택을 하고 여기서 이제 계좌 조회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대요. 우리 계좌 조회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뭐를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이 송금자의 계좌와 이제 계좌와 금액에 해당하는 그 시트의 자료가 폼에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송금자 이거를 우리가 최도움으로 이제 선택을 하고 계좌조에 이 단추를 이제 땅 하고 클릭하게 되면 이 최도움이라는 그 사람의 계좌번호가 지금 이곳에 있죠. 그리고 금액은 이곳에 있죠. 이 계좌와 이 금액이 지금 이곳에 이 텍스트 상자에 각각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라는 이 속성을 이용해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폼의 데이터가 입력이 될 때, 폼의 이제 데이터가 이제 입력이 될 때 표의 행과 그 폼에 입력된 그 내용이 일치하도록 그렇게 작성해라. 그러면 리스트 인덱스 그 속성을 이제 이용할 건데 우리가 이제 리스트 인덱스라는 걸 이제 사용하게 되면 얘는 이제 어떤 특정 데이터의 상대적인 그 위치 값을 이제 우리가 갖다 주죠. 근데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는 우리 0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곳을 이 콤보 상자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면 김천사부터 시작해서 김원상까지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쭉쭉쭉 써져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는 거랑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있죠. 그때 이제 우리가 리스트 인덱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서 최도움 이거를 이제 만약에 우리가 선택을 했다면 그 최도움 그 사람이 이곳에 있으니까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가 0번부터 시작하니까 김천사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는 0번이 나올 거고요. 최하늘을 선택했다. 1번이 나올 거고 최도움을 선택했다. 그러면 2번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박사랑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제 리스트 인덱스가 우리 3번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김우상을 선택했을 때 이제 4번하고 나올 거고요. 그리고 김원상을 이제 선택했을 때 리스트 인덱스는 이제 5번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가 시작하는
그 행이 4행부터 시작하죠. 4행부터 시작하니까 우리가 이 리스트 인덱스에서 나온 그 값에다가 전부 다 이제 더하기 4를 다 해주는 거예요.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에서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더하기 4를 하게 되면 여기 김천사를 선택했을 때는 이제 4번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이제 5번이 나올 거고 6번이 나올 거고 7번이 나오고 8번이 나오고 9번이 나오고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구한 거 있죠. 지금 여기서 이제 구해놓은 그 번호를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행 번호랑 이제 똑같겠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리스트 인덱스에서 나온 그 값이요. 그 값에다가 우리는 뭐를 해준다? 더하기 4를 해주면 이제 행 번호가 구해지더라. 엑셀로 봤을 때 엑셀에 이제 행 번호가 구해지더라. 그때 이제 내가 계좌번호를 이제 가져갈 때는 이 계좌번호는 전부 다 이제 B열에 들어있고 그리고 금액을 가져가겠다. 그러면 금액은 전부 다 이제 C열에 들어있죠. 그때 우리 B열이 이제 2열이고 그리고 이제 C열이 이제 3열이 되겠죠. 왜? A열부터 1열 그렇게 이제 시작하니까 엑셀을 봤을 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리스트 인덱스 그거 더하기 4를 하게 되면 행 번호가 구해지고 그 행 번호에 해당하는 2열에 있는 값을 갖다 달라. 그러면 이제 계좌가 이제 될 거고 그 다음에 3열에 있는 걸 갖다 달라. 그러면 이제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 해당하는 그 계좌와 금액을 각각 이 컨트롤에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 코드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지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주얼 베이지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지가 뜨고요. 그때 이제 우리 프로젝트 탐색기에 보게 되면 우리 폼이다에서 계좌 이체라는 폼이 이곳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좌 이체 요 폼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이 문제 동그라미 2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계좌 조회라는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거죠. 그래서 요 커맨드 버튼을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을 했을 때 CMD 계좌 조회라는 이 커맨드 버튼이 있다. 이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거를 요 내용에다가 이곳에다가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이제 코드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폼에서 어떤 사람의 데이터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 엑셀에서 행 번호가 이제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참조행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구해 줄 겁니다. 참조행을 구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콤보 상자 이름이요. 요 콤보 상자를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우리가 속성창을 보게 되면 이 콤보 상자의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때 이 콤보 상자의 이름은 CMB 송금자요. 해서 여기다가 CMB 송금자라는 콤보 상자가 있다. 그 콤보 상자에 리스트 인덱스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첫 번째 사람의 송금자를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리스트 인덱스를 이렇게 이제 붙이면 0번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을 우리가 콤보 상자에 선택하게 되면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는 1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을 선택하면 2번이 나오고 네 번째 사람을 선택하면 이제 3번이 나오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이제 리스트 인덱스 그 번호를 구한 다음에 엑셀에서 그 사람들의 데이터가 시작하는 그 위치가 우리 4행부터 시작하니까 뒤에다가 이제 더하기 4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조행이라는 걸 구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텍스트 상자에다가 계좌를 집어넣어라. 이 텍스트 상자에는 우리가 금액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계좌하고 우리 금액은 이곳에 컨트롤 명이 써져 있죠. txt 계좌다, txt 금액이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해서 txt 우리 계좌라는 게 있는데 그 계좌의 밸류 값은 이제 어떤 걸 집어넣어요? 우리가 이제 엑셀에 있는 걸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셀즈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여기다 이제 참조행 우리 계좌를 우리가 2열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참조행 2열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그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3열에다가는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돼요? 우리는 이제 금액을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금액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자고요.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송금 요거 이제 단추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송금자 요거를 이제 제가 최하늘을 선택을 할게요. 최하늘을 선택해 놓고 여기서 이제 계좌 조회요.
계좌 조회를 땅 하고 눌러주면 이 최하늘의 계좌는 이렇게 된다. 금액은 이렇게 된다. 그 내용이 우리 폼에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사람 한번 찍어볼게요. 박사랑이라는 요 사람의 이름을 찍어주고 계좌 조회를 땅 하고 눌렀더니 박사랑의 우리 계좌와 금액이 박사랑의 계좌와 금액이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기타 작업 3번 시트가 뭐가 됐을 때 활성화가 됐을 때 F2번 셀에 입력된 길벗 은행이 어떻게 되게 지워지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F의 2번 셀에 보면 길벗 은행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글씨가 들어있는데 이걸 이제 지워지도록 없애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클릭이요. 클릭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가 뭐가 됐을 때 활성화가 됐을 때 그렇게 이제 해 주는 거죠. 해서 우리가 지금 기타 작업 3번 시트라 그랬으니까 기타 작업 3번 시트 이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기타 작업 3번 시트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아까 우리가 계좌 이체.show 하고 쓴 거 요 창이 이렇게 나타나요. 나타나면 여기서 이제 CMD 송금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워크시트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이 해당 워크시트가 뭐가 됐을 때 활성화가 됐을 때 액티베이트가 됐을 때라고 해서 우리가 쭉쭉쭉 올라가서 활성화 됐을 때 요걸 이제 찍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서 워크시트로 변경시켜 주고 액티베이트 요거 이제 찍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워크시트가 이제 활성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 내용을 지금 이곳에다가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현재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그 시트 기타 작업 3번 시트에 있는 그 F의 2번 셀에 입력된 값을 전부 다 이제 지워지게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대괄호 열어주고 F의 2번 셀이다. 그냥 우리가 셀 주소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 셀에 들어있는 이 값을 어떻게 해라? 우리 클리어 깨끗하게 이제 지워주세요.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한 줄만 써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좀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면 되겠죠. 엑셀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왔고 지금 우리가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를 이제 활성화가 됐을 때 그렇게 해달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른 시트를 한번 찍었다가 그리고 기타 작업 3번 시트를 이제 땅 하고 찍으면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타 작업 3번 시트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원래 F2번 셀에 길벗 은행이다. 그렇게 써져 있었는데 이 내용이 싹 이제 지워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시저 문제 요 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 세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은 없었죠. 우리가 이제 리스트 인덱스 그거 쓰는 거 정확하게 그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타 작업에 있는 요 세 문제 차트를 이제 수정하고 매크로 작성하고 프로시저 작성하는 요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은 뭐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뭐 몰랐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일단 그거 먼저 우리가 외워야 되겠죠. 일단 외울 거 외우시고 강의가 끝나면 바로 이제 엑셀 파일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드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